자, 이 시각 삼성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이 감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지금 이 사저로 많은 취재진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몇 분 전에 검찰의 브리핑이 끝났는데요. 드디어 자연인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내일 날짜를 통보한다고 그랬으니까 네네. 자, 언제 그 검찰청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보통 검찰이 소환 날짜를 통보하는 건 한 하루나 이틀 전에 통보하는 게 관례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검찰청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그 검찰에서 통보한 날짜에 그 제때 소환에 응할 것이냐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되죠. 네. 현재의 그 예상대로라면 우리가 뭐 섣불리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저 주변에 그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지자들이 아마 검찰 출두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막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거 하나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2일 사저로 돌아온 뒤에 단 한 번 외출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두문불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올림머리를 하셨던 미용사가 들어가서 이거 한번 외출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자들 사이에 회자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외출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검찰이 내일 어떤 날짜를 통보한다 하더라도 네. 바로 그 날짜에 아마 출두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마 박대동 측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를 들 것 같아요. 지난번 청와대를 나오는 날 그날 좀 다리가 삐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 의무실장이 직접 이제 삼성동까지 와서 치료를 하고 했는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일단 아마 뭐 어차피 검찰에서 하더라도 1차적으로 하루 뭐 한 번 정도는 또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은 아마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한 번 연기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만약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외출을 해버렸다면 뭐 이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구나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마 전속 미용사가 들어간 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오늘 본인이 이제 그 외부 인사를 좀 접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늘 그 손범규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부 인사를 접견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해서 그냥 본인의 머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당분간 나올 경우는 또 지지자들이 저렇게 밖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디로 갈지 또 사실은 당장은 어떤 뭐 행로 자체가 여러 가지 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까지로서는 아마 그냥 검찰 소환 때까지는 아마 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진실이 밝혀진다고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 있는데 검찰의 소환 조사 응할까요? 당연히 뭐 저는 응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부에서는 뭐 태극기 집회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집에서 안 나오게 버티게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네. 하는데 우리가 박 전 대통령이 뭐 그럴 뿐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내일 통보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만 이게 전직 대통령 수사하는 거니까 저는 그 자연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네. 박 전 대통령 측하고 날짜라든가 방법 같은 거를 좀 세심하게 조율을 해가지고 나올 때도 여러 가지 뭐 그 통로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를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버스 타고 그 검찰청 앞에 서는 모습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포토존 같은 것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자연인 신분이라고 하지만 그 우리나라를 4년 동안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이니까 네. 잘 좀 협의를 해가지고 수사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저 앞에는 여전히 지지자들이 밤샘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 안에 워낙 많은 플래카드 그리고 꽃, 태극기까지 붙여져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특정 언론사의 취재 촬영을 막기 위해서 나를 밟고 가라 길에 눕는 지지자의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과연 만약에 소환을 하겠다고 할 때 저 삼성동 사저 앞은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상당히 좀 안 좋은 풍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선뜻 소환에 응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대통령 스스로가 역사가 진실을 뭐 밝혀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사저 정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사저에 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하면 네. 최대한 지지층이 움직일 수 있는 뭔가의 여지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소환에 응하는 방식보다는 나름대로 뭐 대변인격으로 그 선임을 한 민경욱 의원도 있기 때문에 대변인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속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네. 소환 조사에 몇 차례 응하지 않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요건 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소환 조사 때처럼 그런 방식으로 소환 조사를 하면 안 좋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방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김성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삼성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사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갔다. 이거는 지나친 말씀이고 뭐 8명의 친박 의원들이 뭐 보좌를 한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다 한 얘기 아닙니까? 사저 정치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썼고 보좌라는 개념도 언론에 썼는데 서청원 의원이 오죽하면은 내가 지금 그럴 군번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돕겠다. 최경환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신세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 자연인으로 갔는데 돕겠다고 나선 거 가지고 무슨 사저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너무 예단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사저 정치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놓고 어떤 특정인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사실 내일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삼성동 사저로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네. 검찰이 너무 좀 서두르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전 받게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자, 2008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사실은 검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방문 조사하거나 네.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쪽으로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청에 내가 나가겠다 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뜻이었다고요, 사실은. 그런 네. 걸 보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내일이면 이제 내일이 사흘째면 사실은 그쪽하고 뭔가 검찰이 좀 조사 방식과 조사 시기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게 어땠는가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이 조사 방법과 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바깥에 삼성동 사저에 이렇게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무슨 혐의점이 다 드러났다고 해서 체포영장 발부해서 바로 그냥 검찰청으로 부른다? 이런 상황이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사흘밖에 안 지난 점으로 봐서 그것도 발표를 오늘 이틀 지난 점에서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조율이 안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서둘러서 소환 통보 날짜를 공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찰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뭐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에 이제 검찰 수사가 언제 들어가느냐, 뭐 대선 이후로 수사가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의 태도로 보면은 박 전 대통령하고 충분히 사전 조율하고 소환 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도 아니고 그냥 자연인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도 그동안 파면을 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예우하는 모습을 취했을 때 오히려 검찰한테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일단 먼저 검찰이 원칙대로 피의자한테 소환 통보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앞서 이제 사저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려고 하는 시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면 그리고 사저로 들어가기 전에 지지자들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달라고 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런 해석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반박해도 네. 되겠습니까? 말씀을 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이 마치 헌재 판결에 불복한다거나 이런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에 그러면 불복한다고 하는 사람이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겠는가라고 하는 상식적인 의문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승복 불복의 얘기가 자꾸 나오고 대한변협에서도 뭐 서명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제가 학자적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화합과 통합에 정말 포용력 있는 따뜻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판할 수가 있는데 이 대통령이 재판에 진 사람이고 전쟁에서 진 장수예요. 이 사람의 생각을 당신 생각 잘못됐으니까 바꾸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네. 다 자기 사상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지 오웰의 소설에 보면 생각 경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갖다가 똑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좀 미흡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이해를 해야지 불복을 계속 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 나와가지고 사저에서 저렇게 은퇴해 있는데 계속 불복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공격입니다. 이거는 그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미는 좀 승복의 의미는 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뭐 받은 이런 차원은 아니고 사실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헌법기관에 대한 결정 이것에 대해서 일단 그 결정을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뭐 지금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법정 투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언론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내가 일단 그런 수용을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나의 충분한 결백을 증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겠죠.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제가 이야기 끝내도록 네. 할게요.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말 전체적인 헌법의 어떤 총괄적으로 헌법을 준수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그 판결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성향이 강한 그런 그 재판입니다. 이게 법의 잣대로 정밀하게 들어가서 과학의 결과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8인의 재판관이 이러면은 충분히 그 탄핵이 될 만하다 해서 내린 겁니다. 그리고 탄핵을 당한 사람 입장을 고려를 하지 않고 무조건 당신 생각 잘못해서 바꾸라는 것은 서초도에 가면요 수많은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재판진 사람들 다 자기가 승복하고 잘못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하면은 우리가 사상의 그 자유에 대해서 너무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최근에 이런 네.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법률가들의 전체주의적인 시각도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시간에도 모자랄 것 같아요. 짤막하게 두 짤막하게 분이요. 제가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과거에 고 전 부통령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겠다 얘기한 뭐 그런 부분을 얘기도 국민들은 있고. 법치주의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네.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당시 그 정치인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들여야 된다, 승복해야 네. 된다. 이걸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 또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하는 얘기를 네.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본인도 여하튼 본인의 불만은 있을지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도 이 부분이 결재에 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형사 절차와는 다른 거니까 일단 승복을 하고 나는 나의 뭐 뇌물죄 혐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을 할 수가 근데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제가 최 국장님도 반박을 드리면 닉슨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에 그 하야를 하면서 메시지를 냈는데 이게 충분히 그 승복의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는 억울한데 나는 매우 억울한데 미국이 지금 혼란돼 있고 분열돼 있어서 미국의 이익 때문에 내가 그 물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탄핵이 가장 유사한 사례가 2016년도 브라질의 호셰프 대통령이 탄핵입니다. 이때도 5개월에 걸쳐가지고 탄핵 그 의결이 네. 진행이 됐는데 온 그 브라질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극심하게 갈라졌는데 호셰프 대통령 승복한다는 그런 얘기 안 하고요. 나 이겨서 다시 돌아오겠다. I will be back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당사자에 대해서 그 따뜻하고 포용력인 메시지를 못 보인 것은 질타를 할 수가 있지만 너 여기에 대한 그 철저하게 그 승복을 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강요고 또 한편으로 지금 형사 피의자 아닙니까? 승복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순간에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복 승복의 얘기는 그 야당 정치권에서도 이제 너무 걷어들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피의자 신분을 승복의 위해서 이야기는 국민이 참아야 하느냐라는 부분. 그 자, 짧고- 김성환 평론가님 한 번 말씀 듣고.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요. 저를 향해서 되는 자와 자의 눈금과 남을 향해서 되는 자의 눈금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한테 자를 댈 때는 아주 엄격하게 1mm 오차도 안 생기게 해놓고 자기한테 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헌재 최후 의견서에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네.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을 위해서 그걸 통합을 위해서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난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탄핵당했다고 해서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싫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언제 국민들이 그런 걸 보여줬어요? 박 전 대통령이? 그 그러니까 말씀 정확히 비유적으로 하셔야지. 얘기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였는데 그래도 헌정 질서 내에서 그 질서 안에서 난 결정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일단 승복하겠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아직 무죄라고 생각한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비록 지금 탄핵을 당하긴 했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민들께서는 상처받은 분들, 상처가 많이 아픔이나 이런 거 겪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메시지를 주셨으면 이런 얘기가 없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이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모든 사람,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언론,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저도 대통령이 청와대 앞이나 삼성동 그 집 앞에서 전 국민들 향한 그렇게 아주 포용력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았던 건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그 대통령이 네 문장으로 된 아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담백한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이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담은 건데 이 해석을 놓고는 분분한데 아까 김성환 선생님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가 없고 세 문장에는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있고 나머지 한 문장은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 행위죠. 그거는 정치 공세죠. 대통령이 국민을 봐줘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봐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글쎄, 논의가 뭐 올라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싸우시겠죠. 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 어떤 선서를 합니까? 자,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고 또 본인이 그동안 정치의 역사 속에서 한강 헌법과 법치주의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법치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해서 또 어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살 수가 있는데 이 네. 대통령이 또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어떤 탄핵, 본인에 대한 탄핵이지만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어떤 승복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시겠죠. 네. 우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법률적인 투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승복의 의미가 꼭 내용을 인정하라 이런 의미는 지금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 이 시각 삼성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의 감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지금 이 사저로 많은 취재진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몇 분 전에 검찰의 브리핑이 끝났는데요. 드디어 자연인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내일 날짜를 통보한다고 그랬으니까 네네. 자, 언제 검찰청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보통 검찰이 소환 날짜를 통보하는 건 한 하루나 이틀 전에 통보하는 게 관례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검찰청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그 검찰에서 통보한 날짜에 제때 소환에 응할 것이냐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되죠. 네. 현재의 예상대로라면 우리가 섣불리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지자들이 아마 검찰 출두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막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거 하나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2일 사저로 돌아온 뒤에 단 한 번 외출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두문불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의 소환 조사 응할까요? 당연히 저는 응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부에서는 태극기 집회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집에서 안 나오게 버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우리가 박 전 대통령이 그럴 뿐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내일 통보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만 이게 전직 대통령 수사하는 거니까 저는 자연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네. 박 전 대통령 측하고 날짜라든가 방법 같은 거를 좀 세심하게 조율을 해가지고 나올 때도 여러 가지 통로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를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버스 타고 검찰청 앞에 서는 모습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포토존 같은 것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자연인 신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4년 동안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이니까 네. 잘 좀 협의를 해가지고 수사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저 앞에는 여전히 지지자들이 밤샘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 안에 워낙 많은 플래카드 그리고 꽃, 태극기까지 붙여져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특정 언론사의 취재 촬영을 막기 위해서 나를 밟고 가라 길에 눕는 지지자의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과연 만약에 소환을 하겠다고 할 때 저 삼성동 사저 앞은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상당히 좀 안 좋은 풍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선뜻 소환에 응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대통령 스스로가 역사가 진실을 뭐 밝혀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철저하게 사저 정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사저에 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하면 네. 최대한 지지층이 움직일 수 있는 뭔가의 여지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소환에 응하는 방식보다는 나름대로 뭐 대변인격으로 그 선임을 한 민경욱 의원도 있기 때문에 대변인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속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네. 소환 조사에 몇 차례 응하지 않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요건 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소환 조사 때처럼 그런 방식으로 소환 조사를 하면 안 좋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방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김성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삼성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사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갔다. 이거는 지나친 말씀이고 뭐 여덟 올림머리를 하셨던 미용사가 들어가서 이거 한번 외출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자들 사이에 회자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외출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검찰이 내일 어떤 날짜를 통보한다 하더라도 네. 바로 그 날짜에 아마 출두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마 박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를 들 것 같아요. 지난번 청와대를 나오는 날 그날 좀 다리가 삐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 의무실장이 직접 이제 삼성동까지 와서 치료를 하고 했는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일단 아마 뭐 어차피 검찰에서 하더라도 1차적으로 하루 뭐 한 번 정도는 또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은 아마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한 번 연기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만약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외출을 해버렸다면 뭐 이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구나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마 전속 미용사가 들어간 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오늘 본인이 이제 그 외부 인사를 좀 접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늘 그 손범규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부 인사를 접견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해서 그냥 본인의 머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당분간 나올 경우는 또 지지자들이 저렇게 밖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디로 갈지 또 사실은 당장은 어떤 뭐 행로 자체가 여러 가지 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까지로서는 아마 그냥 검찰 소환 때까지는 아마 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진실이 밝혀진다고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 있는데 8명의 친박 의원들이 뭐 보좌를 한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다 한 얘기 아닙니까? 사저 정치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썼고 보좌라는 개념도 그 언론에 썼는데 서청은 의원이 오죽하면은 내가 지금 그럴 군번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돕겠다. 최경환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신세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 자연인으로 갔는데 돕겠다고 나선 거 가지고 무슨 사저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너무 예단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사저 정치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놓고 어떤 특정인의 해석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사실 내일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저, 삼성동 사저로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네. 검찰이 너무 좀 서두르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전 받게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자, 2008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사실은 검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방문 조사하거나 네.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쪽으로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청에 내가 나가겠다 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뜻이었다고요, 사실은. 그런 네. 걸 보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그 내일이면 이제 내일이 사흘째인데 사흘째면 사실은 그쪽하고 뭔가 검찰이 좀 조사 방식과 조사 시기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게 어땠는가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이